자, 이번 강의는 공법 체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강의 주제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사업시행계획이 뭔가요? 사업시행계획은 이 정비사업이라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사업시행자가 설계도, 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설계도, 공사 관련서를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를 받고 공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은 한마디로 공사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관청한테 가서 이 공사계획을 허락받는 과정이 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배우실 건데 사업시행계획에는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자, 먼저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장운수 등한테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장운수 등한테 제출하고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는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가 됐을 때는 인가 신청을 안 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작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운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장운수 등한테 제출해가지고 인가까지 받아야 되고, 자,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가 됐을 때는 인가 신청을 안 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작성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폐지할 때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주의사항은 이 사업비를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대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이다. 사업비 10% 이내, 대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인가 안 받고 변경 신고사항이다. 다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사항은 이 토지 등 수요자가 재개발 사업한다는 것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앞에 강의에서 이 토지 등 수요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수요자라는 요 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등 수요자가 20명 미만이라서 토지 등 수요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이 조합이 할 때랑 다르게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토지 등 수요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신청을 낼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등 수요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등 수요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 동의 같은 거 받지 않고도 인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을 때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 동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4분의 3과 2분의 1 동의, 동의 요건이 조금 높아지죠. 천재지변 나면 그때는 동의받지 않고도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 동의가 필요하고, 이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똑같이 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 자, 사업 시행 계획은 공사 계획이니까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 자, 정비 기반설, 공동 이용설 설치 계획, 공사하면서 주민을 어떻게 이주할 건지, 또 세입자 주거 대책, 교육 환경 보호, 설계도와 자금 계획, 빗물 처리 계획 이런 것들, 또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이 범죄 예방 대책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이렇게 설계도, 자금 계획, 범죄 예방 대책, 빗물 처리 계획, 교육 환경 보호, 건물의 배치 계획 같이 이런 것들이 사업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인데요. 자,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이 아닌 게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추가 분담금, 보류지의 명세, 일반 분양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자, 왜냐면 분양자 들어가는 것들, 또 조합원이 내야 될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갈 사항이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이 아니면 이런 항목들이 하나 껴 있을 겁니다.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 조합원의 분담 규모, 보류지 같은 것들의 명세, 일반 분양, 처분 방법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 같은 공사 계획, 공동 이용설 설치 계획, 주민 이주, 세입자 주거 대책,
건축계획, 교육환경보호, 200m 안에 학교 같은 거 있을 때, 설계도와 자금계획, 빗물처리계획, 범죄 예방대책. 자, 추가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사업시행계획에 들어가는데 재건축 사업은 이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시고 소형주택 건설계획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는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시험 문제에서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닌 건데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립니다. 재건축 사업을 빼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만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됩니다.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닌 거 아까 확인하셨고요. 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는 요 인가권자인 시장호수 등이 14일 이상 일반인들한테 공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는 이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 의견 제출 기간. 자, 협의는 뭐냐면 시장운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이 있을 때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업무 협의를 해서 자, 교육감 같은 분들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협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자, 이 규정은 재건축, 재개발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거 3번과 4번 같은 규정은 14일 이상 일반인들한테 공람을 해서 의견 제출받는 기간, 또 정비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이 있었을 때는 교육감과 협의하는 규정은 재건축, 재개발 모두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 사업비 예치는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도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이 할 때는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를 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내에서 일정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해서 요 이제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는 거고 이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고 나서 반환시켜주고 문제가 있으면 요 예치금 금액으로 이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 시행인가할 때 이 100분의 20 정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걸 100분의 30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리모델링이 포함된 일부 건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정비 기반설, 공동용설 설치 계획, 공사 계획 같은 거 해당되죠? 사업 시행 계획에는 공사 계획 이런 거 들어가시고 200m 안에 교육설 같은 게 있을 때는 교육설 보호. 세 번째,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에 대한 입주 대책. 자, 일반 분양이란 말이 나오면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사업시행계획 같은 공사계획이 아닙니다. 자, 주민의 이주대책, 건축물의 높이나 용적률 같은 건축계획은 공사계획에 들어갈 사항이니까 일반 분양, 분양설계,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사업시행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운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일 때 100분의 20 정도 이내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100분의 30이 틀렸네요. 100분의 20 정도를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여기 보면 가로등 설치와 같은 범죄 예방 대책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 범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사 기간 동안 가로등 설치 현장에 폐쇄로 이런 것들 CC카메라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에. 이건 아까 우리 보신 거죠.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200m 안에 교육설 같은 게 있을 때는 교육감, 교육장들과 협의해야 됩니다. 자,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대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사항은 간단한 변경사항이니까 변경 인가 안 받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아까 우리 앞에서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3번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었고 계속 이제 제가 저한테 문자로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체계도 보내드리고요. 체계도가 이제 조금 그 재고가 모질라서 부족한 경우에는 일단 이메일로 먼저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이메일 주소를 같이 문자로 알려주시면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답 포함해서. 이렇게 체계도 같은 것들 일단 우편 주소 말고 이메일 주소로도 먼저 알려주시면 이메일로 한글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체계도가 우편 주소가 좀 늦게 그
체계도 수용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이메일 통해서 먼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